점점 아침에 오시는 시간이 점점 뒤로 가. 저희 10분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일단 자료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어제 실수로 자료를 삭제해버렸더니 또 그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추가하려다가 삭제를 해버렸어. 비도 안 오는데. 날도 쉬어. 덥기는 진짜 덥죠. 어제 이거 이게 제가 막 자료를 추가하고 이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 한번 정리해서 메일로라도 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그 판다스 활용으로 올리는 거는 지난번에 했던 파일이니까 확인 안 하셔도 괜찮아요.
조교님, 그분 그러면 그날 시작한 거까지 다 필요하신 거죠? 그날 했던 파일 다 필요하신 거죠? 분류 분석, 군집 분석 이렇게 올려드린 건요, 오늘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인터넷이 느리네요.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PPT 먼저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코드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류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습해볼 게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랑 결정 트리 분석이거든요. 근데 로지스틱 회계 분석 같은 경우는 돌리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결정 트리 분석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 자체가 판다스 0.24, 0.25를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깔고 있는 판다스 아마 1.0 이상의 판다스를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 판다스를 다운그레이드 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게 또 버전 충돌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서 결정 트리 분석은 어쨌든 코드 제공해드리고 데이터는 다 제공은 해드리는데 굳이 막 꼭 실습 안 해보셔도 되고요. 앞에서 시연은 해드릴게요. 제 컴퓨터에서도 판다스가 다운그레이드 하니까 계속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같은 이유로 오류들이 계속 나시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판다스 이 차이가 뭐냐면 컬럼명 자체가 지금의 판다스는 컬럼명이 겹쳐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컬럼명이 있으면 오류가 나거든요. 근데 이전의 판다스는 같은 명칭의 열이 있으면 옆에 뒤에 이렇게 번호나 X, Y 등등이 붙어서 구분을 자기가 해줬다고 해요. 자기가 자동으로. 근데 사실은 열 명이 이제 겹쳐져 버리면은 서로 헷갈리는 건 매한가지니까 그 이후에 판다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10명이 겹치는 거는 에러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명이 겹치는 게 있어서 이 데이터 자체가 결정 트리 분석은 많이 사용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기초 분석 내용들은 숙지를 하셔야지 이후에 모델들을 보셨을 때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을 결정 트리 분석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육방암 진단하는 데이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널리 알려져 있는 예제고요. 데이터 다운받으시는 거 아니고 파이썬 내에서 불러오실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결정 트리 분석의 산정도 선형 회계 분석 그래프 그리는 거는 제가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렸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집에 컴퓨터에서 판다스 다운그레이드 했다가 또다시 업그레이드 했다가 이게 버전을 자꾸 다운업 이거 자체가 경로 설정 문제도 그렇고 이게 버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버전들이랑 깨지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판다스 가지고 계신 판다스에 맞춰서 시본이나 매트플롯 뭐
넘파이 등등이 아마 맞춰서 깔아져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를 밑에 내렸다가 올리시면 계속 에러가 나는 불편이 있으시니 이 부분은 해보시겠다면은 해보세요라고는 하는데 여기 컴퓨터 말고 집의 컴퓨터에서는 웬만하면 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판다스가 이후에 10명을 갖게 하면은 에러를 내는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나온 데이터들은 다 10명이 겹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요런 결정트리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또 따지고 보면 결정트리 같은 것에 예시 데이터가 10명이 아직 중복으로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만큼 결정트리 분석을 그 이후에는 많이 활발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시 데이터들이 없다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치만 어쨌든 우리는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고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우리가 일전에 선형회계 배웠던 거에 로그 값을 취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진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유방암에 걸릴 것이다 안 걸릴 것이다에 대한 예측 두 가지로 예측하는 것 요게 아니면 이 사람은 신용도를 평가해 봤더니 돈을 빌려갔을 때 갚을 것이다 안 갚을 것이다 등의 이진 분류를 할 때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사용을 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유방암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예측하는 거는 유방암의 여부를 진단하는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핵심 개념에 보시면요. 또 벌써 머리가 아프죠.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이 로지스틱 회계도 사실 어제 제가 회계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회계도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너무 생소한데 했는데 오늘 로지스틱 회계를 한다? 이건 더 생소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 이건 또 뭔가요? 성능평가 지표 어쩌라는 거죠. 이렇게 되시는데 지금 여기서 로지스틱 회계나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는 이후 이제 AI나 딥러닝 쪽에서는 거의 기본으로 전부 특히 시그모이드 함수는 기본으로 많이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오늘 알아두시면 좋고요. 성능평가 지표 또한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성능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성능평가 지표를 통해서 나오는 오차 행렬들에 대해서도 오늘 좀 배우고 정밀도 재현율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정밀도 재현율? 근데 정밀도 재현율도 우리가 성능평가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F1 스코어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알려드렸을 때 그럼 제가 이거 모델을 돌리면 이 값들을 스스로 제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나요? 하시지만 그건 아니고요. 자동으로 모델이 계산을 해주는데 어쨌든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클론을 사용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전에는 C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C분 말고도 사이클론에도 상당히 많은 내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코드를 보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 탐색에 대해서 이따 코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결과 분석에서도 보겠지만 아까 앞에 보였던 핵심 개념에서 나온 성능평가 지표들을 결과 분석에서 이제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웬만한 요 이후의 분석들에서는 요 컴퓨전 매트릭스가 다 제공이 될 거고요. 어큐러시 스코어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부를 진단했기 때문에 얘를 진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큐러시는 맞추면은 1, 못 맞추면 빵점으로 계산되는 건 다들 아시죠? 만약에 100개 중에 내가 90개를 맞추면 나의 성능은 90개다. 근데 요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맞는 걸 맞다고 예측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틀린 거를 맞다고 예측한 개수도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해야지 않아? 혹은 맞았는데 틀렸다고 예측한 것도 우리가 계산을 좀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들이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시면서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선형회계를 배웠었는데요. 이 선형회계를 배울 때는
스틱을 배울 때는 이렇게 함수를 하나 우리가 그리고 결국 우리가 도출해내고자 하는 마지막 값이 뭐가 된다고 했죠? 그냥 하나의 값이었죠. 내가 x, y가 얼마인지 들어가면 이거를 예측하는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게 선형회귀였다면 로지스틱 회귀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S자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합격 또는 불합격 두 개만 확인하시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진분류라고 하고요. 앞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클래스 분류죠. 1번이냐 2번이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아지냐 고양이냐. 이런 이진분류의 클래스 분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방정식까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런 이진 분류나 클래스를 분류하는 모델에서 기본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로지스틱 회계에서 사용하는 S자 함수 자체가 시그모이드 함수고요. X값이 커지면 1의 근사, 그러니까 여기 중간은 값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이 어느 적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은 1로 매칭이 되는 거고요. 적정 수준 이하의 값을 받게 되면은 0으로 미팅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진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진 분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오차 행렬에 기반한 성능 지표인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ROC, AUC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얘가 여기 나와 있는 성능 지표 이 모든 것들이 오차 행렬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오차 행렬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차 행렬은 여기서 보이시는 건데요. 이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보신 적 없으실까요? MBTI 이런 게 있어요? 약간 MBTI. 네, 뭐 IN1TV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16개 클래스. 오, 몰랐어. 이 오차행렬을 보시면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나중에 이제 계산 같은 거 할 때가 조금 헷갈려질 수 있어요. 보이시면 실제 클래스고요. 여긴 예측 클래스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는 네거티브인데 예측도 네거티브로 한 거. 그럼 이거는 맞게 한 거죠. 여기는 예측을 맞게 했다는 의미예요. 예측은 맞게 했죠. 그리고 실제가 포지티브인데 예측도 포지티브로 했으면 얘도 예측은 맞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는 포지티브인데 예측을 네거티브로 했어. 그럼 어쨌든 얘는 예측을 틀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네거티브인데 예측을 포지티브로 했으면 어쨌든 얘도 예측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TNFP, FNTP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분석 내용을 공부하시다 보면 식에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배웠기 때문에 네거티브 때 네거티브로 예측을 하면 트루 네거티브에서 TN으로 표시가 된다. 그리고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로 예측을 하면 FP, false positive로 예측이 된다. 그래서 FNTP도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정확도는 뭐냐? 전체 데이터 수에서 예측 결과랑 실제 값이 동일한 아이들을 우리는 어큐러시로, 그러니까 정확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전체 데이터 수는 당연히 4개를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예측 결과와 실제 값이 동일한 아이는 여기죠. 예측이랑 실제 동일하게 한 거. 요거 2개만 보아서 우리가 정확도를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쉬워요. 근데 이제 정밀도부터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정밀도는요. FP 더하기 TP에다가 TP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보면 예측을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애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보다는 얘가 유방암이다 아니다 뭐 유방암이다라고 전체 했던 애들 중에서 TP 맞게 한 애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밀도나 재현율 같은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그래 100개 중에서 내가 90개를 맞췄어.
그러면은 그거 성능평가 90% 주면은 그게 지금 과연 정확한 측정을 하는 것이냐? 라는 의문에서부터 나온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던 잘못하던 어떤 결과값을 내었을 때는 나머지 그 맞춘 90개 말고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낸 것이 정밀도 제어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밀도는 당연히 퍼스티브가 밑에 분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퍼스티브 예측 성능을 더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클런에서는 요 프레시전 스코어 함수로 정밀도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추후에 우리가 그 코드 보면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이런 함수들은 그 모델을 돌리고 나면은 다 뽑아내실 수 있는 함수들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결국 정밀도는 포지티브 예측 성능을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랑 다르게 재현율은 실제 값이 포지티브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실제가 포지티브였는데 예측이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나왔던 거 전부 다 중에서 실제로 맞춘 거를 분모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정밀도는 이 부분이고요. 뒤에 재현율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차이가 뭐냐면 정밀도는 예측값이 포지티브인 것에 좀 집중하는 거고 재현율은 아니 뭐 예측이 중요해? 실제 값 중에 얼마나 맞췄냐고 난 그게 더 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재현율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현율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것처럼 포지티브 데이터를 정확히 예측했는지 평가하는 지표고요. 재현율이라고도 부르고 민감도라고도 부르고 TPR이라고도 부르는데 재현율이랑 민감도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콜 스코어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정확도, 재현율, 그 다음에 정밀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뽑아내는 거는 정확도가 맞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에 따라서는 정밀도나 재현율이 중요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카드값 신용 정보보다는 암이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거냐는 정말로 걸려야 할 사람들을 진짜 걸린다고 예측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명 어디 하나에 더 중요하게 되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정밀도랑 재현율을 구해주고 이게 정밀도랑 재현율을 계산을 하다 보면은 조금 얘네가 같은 방향으로 가진 않아요. 정밀도가 높아지면 재현율이 낮아지고 이런 성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성능을 조합해서 보면서 나가시는 게 좋고요. 내 데이터는 굳이 두 개 다 보는 거 아니고 재현율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다면 재현율의 성능을 높이시는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F1 스코어고요. F1 스코어도 많이 사용은 되고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진짜 기본으로 하는 게 정확도 어큐러시고요. 웬만한 분석들에는 어큐러시로만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현율, 정확도, 그 다음 F1 스코어가 많이 나가고 F1 스코어도 요즘에는 진짜 거진 기본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성능 평가 지표인 것 같습니다. 정밀도랑 재현율을 결합해 놓은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밀도랑 재현율 자체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예요.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아지면 재현율이 좀 떨어지고 재현율이 높아지면 정밀도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F1 스코어가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겠고 이 사이클론 같은 데서도 당연히 F1 스코어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식을 보시면요. 뭐 너무 보기 싫으시겠지만 이것도 외우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밀도랑 재현율을 더해서 그거 분의 정밀도랑 재현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식을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F1 스코어가 그래 정밀도랑 재현율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으니 그 부분을 고려해서 평가 지표가 나오게 하기 위한 지표구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 ROC 기반 AUC 스코어 같은 경우는요, 오차 행렬이 오차 행렬 자체가 이제 변화할 때, 그러니까 여기 FPR은 실제 네이티브인 데이터를 파지티브로 거짓 예측한 비율이고요. TPR 같은 경우는 실제가 파지티브인데 참으로 예측한 비율이에요. 이건 우리 앞에서 했던 재현율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행렬의 FPR이나 TPR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현율이랑 정밀도는 상충관계이고, 그러면 이게 뭐 어디가 제일 좋은지 어떻게 찾아요? 할 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앞에 그 혼돈 행렬, 앞에 우리가 배웠던 정밀도, 재현율, F,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ROC 기반의 AUC 값은 이 ROC 곡선 밑에 면적을 구하는 건데요.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성능을 의미한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면 그래프는 파이썬이 그려주고요. 그래프 밑에 넓이도 파이썬이 구해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런 포인트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건지, 뭐 이게 뭐 0부터 1 사이인지 마이너스 1부터 0, 1 사이,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 정도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얘를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지금 굳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파시기 시작하면은 너무 흥미도가 떨어지니까, 지금은 아까 진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그 4개의 박스 나온 거에서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가 요런 식으로 구해지는구나. 사람들이 진짜 맞춘 거,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중에 맞춘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맞은 걸 맞다고 했는지, 뭐 아닌 걸 아니라고 했는지, 요런 것도 사람들이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다시 한번 데이터 로드해서는 볼 건데요. 보자. 요거는 사이클론에서 제공하는 주요 데이터들이에요. 요거 넣어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제 와인 데이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받아올 수 있고요. 지금은 유방암 진단 데이터고, 어제 아이리스도 받아서 우리 했죠. 그 다음에 보스턴 주택가격 데이터도 상당히 유명하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 데이터인데, 요거는 지금 보스턴 주택가격 데이터는 아마 로드 한번 해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금지가 됐어요. 2023년 3월인가 4월부터 금지가 됐어요. 왜 금지가 됐냐면, 이게 주택 가격에 따른 독립변수 13개 중에 그게 흑인인지 아닌지 뭐 이런 그 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흑인들한테 너무 지탄을 받아가지고 그 인종차별이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받아서 요 데이터 자체를 금음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로드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건 지금 세모. 왜냐면 보스턴 주택가격 데이터도 진짜 웬만한 데이터 분석 예시에 자주 등장하고, 이런 수업하면 무조건 기본으로 썼던 데이터인데 어느 순간 이거 에러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세모. 그리고 요런 거 숫자 데이터 같은 것도 아마 재미있으실 거예요. 해보면은. 그리고 체력 검사 데이터 있으니까 요런 거 해보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글링 조금만 하면요, 사이클론 제공하는 데이터 유명한 것들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트라이 해본 것들 나오니까,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트라이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먼저 보고요. 코드 먼저 보고 그러고 결정 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유방암 진단 데이터고요.
코드는 제가 이 외에 지금 자료들은 다 업데이트 해드렸는데 코드는 수업 끝나고 전달 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가 통으로 드리면 너무 그냥 다 실행만 해보시고 실행해? 그럼 나 이거 분열분석 마스터 끝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치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분석이 들어온 다음에는 치시는 부분이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한두 줄로 이미 분석은 끝나기 때문에 많지 않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클론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빠르게 분석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데이터 사이클론에서 가져오는 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뭐 판다스나 넘파이 가져오시는 건 이제 너무 익숙해서 보지 않고 다 지칠 수 있을 것 같고 사이클론.데이터셋이에요. 여기서 로어드 브리스트 캔서 유방암 데이터 가져오시고 내가 하고 싶은 변수에다가 그 데이터 집어 넣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사이클론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요.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드 하시는 것까지 하시면 데이터 탐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프린트하고 b 언더바 캔서 describe 사용하시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데이터들 뭐 인포를 하거나 디스크라이브 하면은 결측치 정도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 타입 확인할 수 있고 뭐 통계치 조금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 사이클론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셋들은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들이 나와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통계적인 것들도 확인이 되고요. 여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들이에요. 의안 관련된. 네? 의안 관련된.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클론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들을 쓸 때 좋은 점은 사이클론 자체에서 제공하니까 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이나 데이터 설명을 정말 자세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능력자분들의 설명을 좀 참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처음에 데이터 불러오는 거 놓치면은 계속 못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하실 때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또 의지와 상관없이 컴퓨터가 한 번씩 막 이렇게 너무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여기 실습실이 아마 개인 컴퓨터 연결하시는 분들도 인터넷은 여기 거 써서 느리죠. 베이스 같다.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빠르죠. 바로. 그쵸? 너무 격차가 지금 심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건물 끝에 있는 강의실이라서 증폭이 진짜 여기까지 못 오는 것 같아요. 증폭기를 몇 개 더 설치해 주시면 좋은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인터넷이 자꾸 느리고 데이터 받아 오신걸요. 다 이거 위에 건 다 괜찮으시죠?
데이터 받아오신 거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 넣어야지만 편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집어 넣어 주시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보면은 그 앞에 있던 그 설명란에 있는 문자들이 무시가 됩니다. 아니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문자요? 네. 얘는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이클론에서 제공해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사이클론 말고 왜 우리 디스크라이브도 많이 했잖아요. 이 앞에서도 데이터 가지고 와서 그거랑 형식이 좀 다른 게 이건 사이클론에서 제공해주는 내용이고 그 외에 파이썬에서 돌리는 것들에는 왜 민값, 맥스값 우리 숫자로 수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 정도?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하는데 우리가 위에서 비캔슬로 받아온 데이터를 가질 거